안녕하세요. 유한요소법 및 공학설계 담당 교수 한지훈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강의가 아니고 녹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CST라는 요소, 즉 삼각형 요소에 대해서 유한요소 수식어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잠깐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남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한요소 하면은 이산화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 여기서 말하는 이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료가 있으면 또는 이제 풀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이거를 유한요소로 메쉬를 나누고 메쉬를 나눈 과정에서 이 절점이 생기게 되겠죠. 즉 우리가 유한요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이장을 다음과 같이 2차원이라고 하면 변이장을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는데 근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절점에서의 변이가 되겠죠. 우리가 한 번에 써도 되니까 절점에서의 변이를 가지고 절점에서의 변이로 더 외부의 변형 근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 요소로 나눴다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산화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이제 삼각형 요소에 대해서 유한 요소 수식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IJM이라는 절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이 절점에 대한 변이 벡터 같은 경우는 UI, VI, UJ, VJ, UN, VM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 요소에 대해서 변이 벡터만 잘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절점에서의 변이 벡터를 분사하고 우리가 유한요소 수직화 과정을 통해서 쉐입 펑션이라는 걸 정의하게 되고요. 쉐입 펑션. 쉐입 펑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사실 짧지만은 않고 결과적인 값을 봤을 때도 좀 더 복잡한 수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교재나 또는 제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쉐입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같이 변이 벡터를 쉐입 펑션과 절점에서의 변이로 나타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요소 내에서의 변형률이었습니다. 요소 내 변형률이 궁금했기 때문에 같이 쉐입 펑션을 미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쉐입 펑션을 미분하면서 발생했던 게 이제 B 매트리스라는 게 생겼죠. 즉 이거는 이제 쉐입 펑션의 미분으로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미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절점은 이제 절점은 항상 일정한 값으로 즉 어떤 좌표계에 변화하는 값이 아닌 상수값이기 때문에 미분했을 경우 0이 되는 거고 쉐입 펑션 같은 경우는 좌표계에 디펜던트한 어떤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미분했을 경우에 어떤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B 매트리스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고 이 B 매트리스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곱해주게 되면 스트레인을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스트레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도
다음 것이 스트레스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 즉 여기에다가 일라스티시티 매트릭스만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수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프린시플 오브 미니멀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고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미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나왔고,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적분하는 과정이 사실상 우리가 이 B 매트릭스나 D 매트릭스가 상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적분이 좀 단순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B 매트릭스가 X 또는 Y의 함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분을 수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Q4라는 요소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상 그 적분 과정이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바디 포스를 만들 수 있는 문제도 주어질 거고, 그리고 절점력은 사실상 뭐 절점력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요소에 어떤 한 변에 이렇게 트랙션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번 강의 시간에 어떻게 적분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예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 요소가 있는데 절점이 삼각형 요소 하나에 1, 2, 3 또는 IJM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IJM이라는 절점을 갖는 엘레멘트인데 이거에 대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라스틱 모드를 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퍼슨 레이셔도 주어지고요. 두께는 1인치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절점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0, 0.0025, 0.0, 012, 0.0, 0.0, 0.0, 025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이미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하는 거가 되었으니까 사실상 문제는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요소에 대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걸로부터 엘레멘트의 스트레스도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려면은 B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이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B, D, B라는 매트릭스의 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B 매트릭스와 D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각각 구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B 매트릭스 여러분이 구성을 하려면 B 매트릭스는 앞에 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타와 감마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의 I, 베타 J, 베타 M 또는 감마 IJ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요소 내의 절점에 대한 좌표 값들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베타 i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베타 i를 계산할 때는 j 좌표 j 노드에서의 y 좌표값, m 노드에서의 y 좌표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요소를 보시고 j의 y 좌표는 0이고 m 좌표의 y 좌표는 1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넣어주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동일하게 좌표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신 다음에 B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면적 2 곱하기 면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면적은 여기서 현재 2입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이런 값이 나올 거고, 이거로부터 B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유도된 거를 외워가지고 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유도된 걸 결과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B 매트릭스를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플레인 스트레스 문제이기 때문에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한 컨스티튜티브 매트릭스 또는 일라스티시티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1-누 제곱분의 일라스틱 모듈러스. 이에 해당하는 상수값들을 대입해 주시고,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계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리고 B와 D가 구성되었으니 K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T 곱하기 면적 A, 그 다음에 B 트랜스포즈 D, B라는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기보다는 매틀랩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그래서 매틀랩을 활용을 해 주시고요. 매틀랩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K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K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현재 6x6의 매트릭스가 나와 있죠. 자, K 매트릭스는 구했고, 이제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이 D, B,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곱해 주셔야 되니까 한번 3x1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D 매트릭스는 3x3, 그 다음 B 매트릭스는 3x6입니다. 6, 그 다음에 D 매트릭스는 6x1 이기 때문에 차원이 3x1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 매트릭스 앞에서 구한 거, 그 다음에 B 매트릭스 곱한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거에 대한 벡터를 곱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각각에 대한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푸는 게 아니고 매틀랩을 이용해서 풀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계산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주어졌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K 매트릭스와 F 매트릭스를 구성해 주시고 나서 KD는 F라는 우리가 엘리먼트 이퀘이션을 풀므로써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결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결정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스트레인을 결정하고, 스트레인을 결정한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좀 더 체계적인 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주어졌으니까 맨 첫 번째 단계는 건너뛰고, 즉 엘리먼트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은 건너뛰고 우리가 바로 K 매트릭스와 스트레스를 계산해 본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바디 포스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원 또는 1차원 문제 같은, 즉 스프링, 트러스, 빔 같은 문제에서는 우리가 바디 포스를 많이 고려하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2차원 문제로 갈수록 면적이 커지고 부피가 큰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중에 의한, 즉 이런 바디 포스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 포스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바디 포스에 이어서 나중에는 서페이스 포스까지, 즉 트랙션까지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바디 포스라는 것은 요소에 가해지는 힘이 되겠죠. 이거를 요소 절점에 가해지는 집중 하중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절점에서의 집중 하중. 우리가 앞에서 빔에서의
서페이스 트랙션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때도 역시나 이렇게 분포 하중을 고려했을 때에도 우리가 등가 일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절점에서의 힘과 모멘트로 결정을 해줬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바디포스도 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점에서의 집중 하중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F 매트리스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 절점역으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은 바디포스에 대한 식은 프린시플 오브 미니멀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나온 이 바디포스입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디 포스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미분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나타나지게 되고, 이건 집중하중, 그 다음에 이거는 서페이스 포스 또는 트랙션 또는 여기서는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미분한 나머지 텀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과정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절점력은 다음같이 바디 포스를 적분한 거, 절점에 가해지는 집중하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 폴스,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나타나지는데, 집중하중은 바로 집중력의 절점에다가 힘을 가해주면 되지만 나머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디 포스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온 이유는 프린시플 오브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에서 우리가 바디 포스 텀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쉐입 펑션이고 x라고 하는 거는 바디 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바디 포스가 되겠죠. 자, 바디 포스는 x 방향 또는 y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디 포스에 대한 벡터를 x 컴포넌트와 y 컴포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x 컴포넌트, 이거는 y 컴포넌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늘 해주셔야 되는 거는 과연 차원이 잘 맞을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절점역에서의 폴스는 각 절점에서의 x 또는 y 방향이기 때문에 6가지의 힘으로 나타나지겠죠. 그죠? 3개의 절점당 x 또는 y 방향의 힘에서 총 6가지의 힘이 나오죠. 그다음 쉐입 펑션 같은 경우는 6x2 가 되고, 바디 포스는 현재 x, y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벡터로 쓰게 되면 2x1으로 되겠죠. 그래서 차원이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바디 포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 요소에 바디 포스가 작용한다 라고 하면은 전체에 일정하게 바디 포스가 발생을 하겠죠. 즉 일정하게 x b 또는 y b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상수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적분식을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과 그 다음에 바디 포스에 대한 벡터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매트릭스의 곱이 다음같이 벡터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같이 바디 포스는 사실상 요소에 일정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수로 취급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i에 대해서 현재 요소의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래도 동일하니까 몇 가지만 더 써볼까요? 여기도 역시나 어차피 이제 y 방향의 텀은 거의 형태가 비슷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이해하시는데, 여기는 j에 대한 j 번째 절점에 대한 쉐입 펑션을 현재 요소의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 줘야 되는 과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m 절점에 대해서도 쉐입 펑션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고 이거를 적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하나 예제를 한번, 즉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 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y도 있고 여기도 y도 있고 y도 있는데 형태가 유사하니까 굳이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i 절점에 대해서 x 방향 힘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여기서 이제 ni 대신에 현재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주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여기서 적분을 할 때 가장 쉽게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점을 이용해서 적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즉 삼각형 요소가 무게중심점에다가 좌표계를 놓고, 좌표계는 어디다 놔도 사실상 적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편의상 무게중심점에다가 좌표계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로부터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x로 어떤 파라미터를 적분하게 되면은 대칭 조건을 통해서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y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y 역시도 대칭이라기보다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와 같은 컴포넌트들은 다 적분했을 경우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텀이 사실상 쉽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파 i에 대해서 사실 적분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알파 i는 앞에서 j번째 노드와 n번째 노드의 좌표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좌표값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xy 좌표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3분의 2h 마이너스 3분의 h가 되겠죠. 즉 j번째 노드의 x좌표, j번째 노드의 x좌표, m 노드의 y좌표, m 노드의 y좌표 각각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게 되면 0이죠. 3분의 2분의 bh가 되고 사실상 2분의 bh는 면적이 되겠죠.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같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계산 과정은 사실상 fbix는 xbt 그 다음에 2a 1분의 인티그랄 알파 i da인데 한 번 더 써보면은 인티그랄 3분의 2a da여서 사실상 적분해서 뭔가 dx나 dy로 미분할 건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b t 2a분의 1 3분의 2a a 이렇게 돼서 3분의 t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폼으로 다음과 같이 다 적분식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적용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항상 바디 포스의 값에다가 3분의 at라는 상수를 곱해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잠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에다가 바디 포스가 xb, yb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으로 치게 되면은, 즉 바디 포스라고 하는 것은 포스를 단위 볼륨당 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디 포스에다가는 부피를 곱해 주셔야겠죠. 근데 현재 여기서의 면적은 a고 두께는 t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적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절점력으로 바꿔줬다는 얘기는
이렇게 절점력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절점력으로 바꿔준 거죠. 처음에는 바디포스가 볼륨 전체에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절전력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XB AT 3분의 AT, 그 다음에 YB 3분의 AT,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성할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여기서 지금 현재 I 절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J 또는 M 절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동일하게 각 절점에다가 3분의 1에 대한 바디포스만큼을 더해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현재 전체 XB라는 XBAT라는 만큼의 힘을 절점에다가 3분의 1씩 가해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 바디 펄스를 단가식 노드에다가 동일한 비중만큼 분포 하중으로 집중 하중으로 간주해 주는 과정을 단가식 바디 펄스를 적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힘은 원래 가지고 있던 힘과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X방향의 전체 힘은 각 절점에서의 X방향의 힘의 합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래의 바디포스의 힘을 다음같이 3분의 XB AT 3분의 XB AT 3분의 XB AT인데, 자, 이 부분은 I 절점, 이 부분은 J 절점, 이 부분은 M 절점에 대한 집중력으로 고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바디포스 만약에 X방향만 있고 Y방향이 없는 그런 예제를 여러분들이 푼다고 했을 때, 자, 바디포스를 다음과 같이 1이라고 해봅시다. X방향 성분을.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은 0이라고 했을 때, 즉 바디포스는 다음과 같이 1, 0으로 주어졌을 경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했으면은 여기다가 다 1, 0, 1, 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미 적분해서 값은 알고 있죠. 즉 3분의 TA, 그 다음에 XB인데 XB가 1이기 때문에 3분의 TA만 남기네요. 그 다음에 Y방향은 힘없고, 그 다음에 역시나 3분의 TA이고 Y방향 힘없고, 그 다음에 M절점에서도 3분의 TA이고 Y방향 힘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같이 F, B, I,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미하는 거는 바디 포스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점, I 절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X 방향,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서페이스 폴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서페이스 폴스에 대한 형태도 역시나 앞에서 미니멈 프린시플 오브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위로 미분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서페이스 폴스에 대한 적분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페이스 폴스에 대한 적분식에서 하나의 특이점은 쉐입 펑션에서 이 서페이스에서의 쉐입 펑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이거는 서페이스에서의 쉐입 펑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쉐입 펑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빗변에서 적용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트랙션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에 발생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차원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서페이스 폴스지만 절점력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역시나 자유도가 6개가 필요하겠죠. 6by, 6by 1. 그리고 쉐입 펑션은 원래 6by 2인데 사실 적분하는 과정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쉐입 펑션을 형태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트랙션은 역시나 2by 1으로 되겠고, 트랙션은 다음같이 X방향 또는 Y방향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페이스 트랙션을 다음과 같이 해당 요소가 하나가 있고 절점이 1, 2, 3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디멘전이 주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과 3 절점에서의 빗변에서 다음과 같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유니폼한 응력을 받고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서페이스 포스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서페이스 포스에 대한 벡터식을 다음같이 X방향의 성분만 있고 Y방향에 대한 성분은 없으니까 X방향은 P, Y방향은 0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단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러한 단위를 갖겠죠. SI 단위로 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쉐입 펑션의 이 1과 3 절점에서 이 부분에서의 쉐입 펑션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쉐입 펑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제약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1부터 3절점을 지나는 여기서의 쉐입 펑션 값이기 때문에 x가 다음과 같이 a라는 x 이꼴을 a라는 조건 하에서의 쉐입 펑션 값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y라고 하는 거는 현재 0에서부터 L까지 증가를 하겠네요. 자, Y라고 하는 거는 from 0 to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값이 현재 우리가 원하는 서페이스에서의 쉐입 펑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주어진 쉐입 펑션 그리고 현재 트랙션 벡터 그리고 ds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서의 요소를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앞에서의 요소가 한가지 삼각형이었는데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즉 플레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두께가 매우 얇은 그러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X축,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여기가 G축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 두께가 T이고 여기는 길이 L, 여기는 길이가 A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DS라는 즉 이 평면에서의 미소 요소는 DX라고 하는 것은 DG 곱하기 DY가 되겠죠.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현재 ds가 될 거고, ds는 사실상 dy 곱하기 d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쉐입 펑션 값을 이용을 해서 적분해 주시는데, dg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t까지, 그 다음에 dy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과는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x는 항상 a라는 값에서, 즉 이 부분에서의 쉐입 펑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x는 a일 거고, y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0에서부터 l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벡터의 곱을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이와 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g에 대한 함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t라는 상수로 나타나지겠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l까지인데 dy를 여러분이 적분해 주셔야 되는데, 쉐입 펑션 여기서는 1, 2, 3을 해 되어 있는데 사실상 i, j, m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i, j, m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 값은 x 또는 y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갖고 와서 여러분이 직접 y로 적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뒷장에 한번 그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i 절점 또는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쉐입 펑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스플리시트한 폼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아래에 다음과 같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가 그림이 좀 날라갔네요. 다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번 절점 또는 i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은 다음과 같이 2a분의 ay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제 이거를 직접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f 서페이스에서의 1번 절점에서의 x방향 힘은 t 인티그랄 0에서부터 l까지 2a ay dy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2a t 2분의 l제곱 p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 p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이거 하나 계산했는데, 역시나 2번 절점, 3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 값에 대한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갖고 와서 여러분이 직접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n2, n3, 즉 2번 절점, 3번 절점에 대한 쉐입 펑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알파, 베타, 감마를 계산해서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써주시고요.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적분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x는 a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a분의 l, a-a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m2는 사실상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3 같은 경우에는 2a, l, a-ay라는 형태로 나타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fs 3번 절점에서의 x방향 힘 t 인티그랄 0에서부터 l까지 2a l a-ay t dy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분하시게 되면 2분의 t l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l의 제곱 ap,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식을 좀 더 단순화하게 되면 사실상 이 a분의 l 자체가 면적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면적 a인 거죠.
여기도 잘 보시면은 ALP라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ALP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약분해서 최종표를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번 절점에 또는 I 절점에는 2분의 PLT가, 그 다음에 3번 절점 또는 J 절점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I 절점, 여기서 여기까지는 J 절점, M 절점에 대해서 또는 1, 2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는 1점, 1번 절점, 3번 절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중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서페이스 펄스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자, 서페이스 펄스를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는 P라는, 즉 길이 L, 높이 T인 위치에 P라는 디스트리뷰티드 로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탈 포스로 여러분들이 힘으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P에다가 면적 L 곱하기 T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이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자, 서페이스 펄스에 의해서 P, T, L이라는 X방향 힘을, 사실 이건 이제 평면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절점력 I에서 2분의 PLT로, 그 다음에 J절점에서, M절점에서 2분의 PLT로 나누어서 집중화중으로 고려를 하는 거죠. 즉, 앞에서의 이 문제가 FS는 PLT였던 이 문제가 사실상 절점력에서의 이와 같은, 즉 2분의 PLT, 2분의 PLT로 나눠지는 절점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CST라는 요소에서는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즉 서페이스 포스를 절점에서의 집중하중으로 고려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집중하중 같은 경우에는 전체 힘을 동일한 등가 하중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생각한다. 즉 2분의 1씩 나누어서 2분의 1로 나누어서, 색깔이 좀 너무 빨간색이니까 여기서 2분의 1로 나누고, 여기서 2분의 1로 균등하게 힘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 L에서 사실 높이 T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적에서 P라는 힘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 이 길이 L에서 또 다시 P라는 힘으로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즉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기서 P라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P라는 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1번과 3번 절점, 또는 이제 여기에 이제 4번 절점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절점력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사실상 이 빨간색 P에 해당하는 것은 1번과 4번 절점에서의 이 두 가지 힘으로 나타내지게 될 거고, 다시 이 파란색 P에 해당하는 것은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전체 힘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TL이라는, 즉 PTL이라는 것을 2분의 1씩 3번 절점과 4번 절점에 집중하중으로 가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번 절점에는 2분의 PLT를, 그 다음에 3번 절점에는 PLT를, 그 다음에 4번 절점에는 2분의 PLT로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또다시 해당 P에 대해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3번 절점에서는 1이 되고, 나머지 1과 4절점에서는 2분의 1씩 가져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CST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에는 이 스트레인에 대한 변화가 매우 작은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즉 많은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즉 영역에 대해서 CST 요소로 구성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쉬의 트랜지션, 즉 파인 메쉬가 있었다가 약간 듬성듬성한 콜스 메쉬로 바뀌는 그 경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즉 그 경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현재 내가 그 경계에 대해서는 응력이 또는 변위가 급변하지 않고 완만하게 변하는 구간이다. 즉 많은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변형률 자체도 크지 않을 거고, 그런 영역에다가 CST 요소를 적용하는 게 좀 더 계산상에서 바람직하게 되겠죠.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은 응력 집중이 된다던가 되는 곳, 즉 홀이라든가 코너, 즉 기하학적으로 변화가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CST 요소를 피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홀이 뚫려 있어요. 이런 홀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삼각형 요소로 구성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만 응력이 집중이 돼 있다. 응력이 크게 발생했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CST 요소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이 하중을 받고 있는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응력이 집중된다.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CST 요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면적을 모델을 놓고 과연 응력이 집중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시고요. 또는 응력이 급변하는 지역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CST 요소를 피해서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CST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요소를 활용을 해주셔야지만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요소가 많이 필요하다 또는 응력이 급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CST 요소를 사용을 하더라도 많은 요소를 나눠주셔야지만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뒤에 우리가 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를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요소 1과 2로 구성되어 있고 절점이 1, 2, 3, 4 4개의 절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께는 0.5고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다음과 같이 포화성 레이저로 주어져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2, 3번 절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또는 서페이스 포스가 작용을 하고 있고, 2번 절점에는 집중하중 Y방향으로 마이너스 1000파운드가 작용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구속 조건 하에서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거를 한번 CST 요소를 가지고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노드 커넥티비티 차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노드 커넥티비티 차트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요소를 써주시고 요소의 현재 CST 요소이기 때문에 결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노드를 1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1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반시 방향인 2, 4가 와야 되는 거죠. 2, 4로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4번 절점을 첫 번째 절점으로 선택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1, 2로 와야 되는 겁니다. 즉 4로 선택했다고 하면은 4, 4, 1,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노드 커넥티비티 차트를 구성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현재는 1번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사실상 여기는 이제 I, J, M 절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에어리어도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고요. 2번 요소에 대해서도 역시나 3번 절점을 먼저 선택했다고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4, 2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와 같이 만약에 2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3, 4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좋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3을 선택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constitutive matrix 또는 elasticity matrix 같은 경우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시오로 매트릭스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엘리멘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산하고 싶을 경우에는 엘리멘트에 대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실 B 매트릭스와 D 매트릭스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D 매트릭스는 여기서 결정했죠. 그래서 각 요소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B 매트릭스를 결정을 해 주셔야겠죠. B 매트릭스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각 절점에서의 좌표 값을 가지고 베타와 감마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 1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번과 3번 절점에서의 y좌표를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편의상 제가 1, 2, 3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의 1, 2, 3은 IJM이 됩니다. 즉 여기서의 1, 2, 3이 아니고 IJM 이거에 대한 1, 2, 3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걸 기억해 두시고 계산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제가 피지컬한 노드 번호를 1, 2, 3이라고 했다고 했고 앞에서 커넥티비티에 대한 거를 1번이 1번, 2번이 2번, 그 다음에 4번이 세 번째 거, 세 번째 절점이 되겠죠.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X, Y 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베타 값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쓰려면 사실상 여기에 가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가로. 사실 여기도 다 가로가 들어가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1번 절점에는 사실상 X가 Y 3, 0이고 자, 3번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4번 절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커넥티비티 상 커넥티비티 노드는 3번 절점이 되는 거고 3번 절점에는 사실 이 4절점에서의 x, y 좌표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베타 감마를 계산해 주시고 B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될 겁니다. 또 2번 요소에 대해서도 역시나 B 매트릭스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사항 여기다가 제가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파 1번 절점에 즉 실제로는 3가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 계산하면 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베타 1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감마 번은 3, 알파 2번 절점은 6 또는 J 절점이라고 해도 좋겠죠. 자, J 절점에서의 베타 값은 0, 그 다음에 J 절점에 대한 감마는 마이너스 3, 알파 3, 0, 베타 3, 2, 감마 3, 0. 왜냐하면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파 m이라고 했기 때문에
혼동스러울까봐 제가 여기 한번 적어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B 매트리스를 이걸로부터 구성을 해주시고, B 매트리스가 구성됐으면 이제 앞에서의 K 매트리스, 즉 TA 곱하기, 자, 1번 요소에 대해서는 면적과 두께 0.5, 그 다음에 B 매트리스 D, B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티프니스 매트리스를 매트랩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자유도를 써주시라는 거죠. 자, 1번 요소는 커넥티비티 차트를 봤을 때 1번 절점과 그 다음 2번 절점, 4번 절점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유도를 적어주시면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U1, V1, U2, V2, U4, V4로 적어주시면 되고, 2번 요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을 하시고 나서 앞에서 계산했던 B 매트리스와 D 매트리스를 가지고 매트리스 곱을 계산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2번 요소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비티를 봤을 때 3번 절점, 4번 절점, 2번 절점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유도를 꼭 적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데,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에는 직접 감소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자유도가 존재하는 부분,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도에 대해서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꺼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여러분이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3번과 4번 절점은 완전히 구속되어 있고 1번 절점 같은 경우에는 Y방향으로만 구속이 되어 있어요. 봐볼까요? 자, 3번과 4번은 완전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절점은 Y로는 못 가게 X로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U1, U2, V2가 자유도가 존재하는 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도 사실상 U1, U2, V2에 해당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K 매트릭스를 1번 요소와 2번 요소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0.983 여기를 제가 U1, V1, U2, V2에 대한 자유도만 꺼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0.5, 0.45, 0.2, 1.4, 0.3, 2.2, 0.45 지금 1번 요소에 대해서 제가 적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0.5333을 더해 주시면 되고 여기 0일 거고 여기는 0.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번 요소에 대해서도 직접 감소법을 통해서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U1, U2, V2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유도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자유도도 사실 필요가 없는 자유도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왼쪽처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매칭해서 써주시면은 다음같이 써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로부터 K 매트리스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리스지만 자유도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만 K 매트리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된 K 매트리스에다가 F라는 힘을 여러분들이 더해주게 되면 고려해주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힘에 대해서 힘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자, 힘 벡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에는 현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힘을 계산할 때에는 집중 하중과 그 다음에 서페이스 로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하중은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0이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사실 이제 F 벡터 같은 경우에는 6 by 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어 보려고 하면 네,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냥 2번 절점에 대해서만. 왜냐면 현재 절점이 4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8개를 적기가 좀 칸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본다고 하면 그냥 1, 2, 3, 4 순으로 적는다고 하면 0,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00, 파운드, 0, 0, 0,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이제 F1, X부터 F4, Y까지 8 by 1이 되겠죠. 8 by 1, 8 by 1. 여기 이제 서페이스 폴스도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한번 그 과정을 아직은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적분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분하시면 되는데 좀 더 저는 자세하게 여기다가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트랙션 같은 경우 X방향은 0이고 Y방향이 300이라는 컴포넌트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FS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FS는 다음같이 면적 적분이고 쉐입 펑션의 서페이스 부분에서의 쉐입 펑션 값과에다가 트랙션 벡터를 곱해 주신 다음에 사실상 이 면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dg, dx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0에서부터 두께 t까지 적분하고 0에서부터 x라는 파라미터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고 n1, 0, 0, n1, n2, 0, 0, n2, n3, 0, 0, n3. 그 다음에 트랙션 벡터 같은 경우 0, 마이너스 300 d, g, d, x가 되고 현재 y는 2. 이 y가 2인 이유는 현재 이 y가 2인 위치에다가 다음과 같이 서페이스 트랙션 포스 또는 서페이스 포스가 트랙션이나 또는 서페이스 포스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y가 2인 이 위치에서의 쉐입 펑션 값의 적분값이 필요한 거 보시고요. x는 사실상 0에서부터 3까지 변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x는 0, 2, 단위는 이제 인치인데 인치는 그냥 빼고 적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쉐입 펑션에 대해서는 g 방향으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두께 t가 나오게 될 거고요.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셔야 되고 매트릭스에 대한 300 n 1 0, 300
N2 0 마이너스 300 N3 dx고 y는 현재 2로 일정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폴스 벡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인데 1번 커넥티비티에 대한 x방향 힘, 인데 y방향 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서페이스 폴스인데 2번 절점에 대한 x방향, 커넥티비티에서 y방향, fs 3번 커넥티비티에 대한 x방향 힘, y방향 힘, 이렇게 써주면 되고, 사실상 요거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fs i 절점에 대해서 x방향 힘이 되겠어요. ex.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음같이 인티그럴 0에서부터 3까지 0 마이너스 300 n 1 0 마이너스 300 n2 0 마이너스 300 n3 dx y는 2로 일정.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fs 1의 y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fs의 3번 절점이랑 같고 y방향의 힘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t 인티그랄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300 n1 dx y는 2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n1에 대한 쉐입 펑션 값을 계산을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계산해 보시고 그 계산 값으로부터 결정하면 돼요. 면적은 3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값은 0이고 베타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감마 값은 3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y가 2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분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5 인티그럴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dx가 되겠죠. y는 2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의 제곱 6 곱하기 3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25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파운드입니다. 두 번째로 fs 그 다음에 2번 커넥티비티 로드에 대해서 y방향 힘, 실제로는 fs 2번 커넥티비티가 4번 절점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y방향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t 인티그랄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300 n2 dx y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0.5 마이너스 300 인티그럴 0에서부터 3까지 2a분의 1,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입니다. 그래서 a 대신에 3을 넣으시면 되고, 자, 알파는 0이고 베타는 6인데 감마가 마이너스 3, 6x
구성합니다. 알파가 6이고 베타는 빵이고요. 감마가 마이너스 3 y dx인데 현재 요게 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fs 3 y는 fs 2번 요소 2번 절점에 대한 y방향 힘 t 인티그랄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300 n 3 dx y는 2에서 적분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적분해 보시면은 제가 결과값을 쭉 써 드릴게요. 3 알파는 0 베타는 2 감마는 0 dx. 그래서 여러분이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25 파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F를 결점력으로 쭉 써보시면은 0, 마이너스 225, 0, 0, 0, 마이너스 225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FS를 결정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다음같이 F 중에서도 자유도가 존재하는 녀석들만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즉 1번 절점에서 X방향, 2번 절점에서 XY방향에다가 이제 절점력과 그 다음에 서페이스 폴스를 집중력을 바꿔준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더해서 다음과 같이 F2Y를 마이너스 1225 파운드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KD는 F라는 이 시스템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F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절점에 대한 절점력을 반드시 계산해 주시고, 즉 서페이스도 역시나 절점에서의 힘으로 변환해서 어차피 적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긴 하죠. 절점력을 계산하신 다음에 집중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x, y 성분을 다 더한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F벡터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이퀘이션을 풀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된 디스플레이스먼트 가지고 만약에 1번 요소에서의 스트레스를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B 매트리스와 B 매트리스 곱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B 매트리스는 1번 요소에 대한 B 매트리스를 들고 오셔야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1번 요소에 대한 절점에 대한 변이 값들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즉 1번 요소 같은 경우는 1번 절점과 2번 절점 그리고 4번 절점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4에 대한 변이 값들을 앞에서 계산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곱을 계산해 주시면 스트레스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즉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요소 내에서 항상 일정한 스트레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즉 1번 요소 같은 경우에 다음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4번 절점, 여기가 2번 절점, 여기 1번 절점인데 이 내부의 스트레스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 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컨투어를 그린다고 하면 컨투어를 그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했다 라고 하면 다 여기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요소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값을 얻었다고 하면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컨투어가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요소 해석을 해보시면은 요소에 같은 색깔로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삼각형 요소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도 요소 내에서 일정하고 스트레스도 요소 내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컨투어가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삼각형 요소에 대한, 즉, 특히나 이제 CST 요소, 우리가 변이를 선형으로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변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선형이기 때문에, 일정한 상수값으로 변형률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constant strain element라고 해서, triangular element라 해서, 우리가 CST라는, 요소를 수식화했고요.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유한 요소로 문제를 푸는 과정, 그다음에 바디 포스와 서페이스 포스를 집중화중으로 고려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나 이제 적분하는 과정, 바디 포스, 여기서 이제 서페이스 포스였죠. 서페이스 포스를 적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각형 요소가 있어요. CST 같은 경우에는 일정 변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완화시키고자, 좀 더 정확한 요소로 만들고자 하는 게 바이리니어 레탱귤러 엘레멘트라고 해서 Q4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플레인 스트레인 문제와 플레인 스트레스, 즉 평면 변형률과 평면 응력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Q4에 대한 요소의 수식과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 다음에 배울 아이소파라메트릭 엘레멘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Q4 요소보다 좀 더 쉽게 유한 요소 수식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Q4 여기서 나오는 Q4 요소는 좀 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가 아이소파라메트릭 등매개 변수 요소라는 걸 통해서 Q3 또는 Q4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현재 바이리니어 렉탱글러 엘레멘트는 다른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제 빈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삼각형 요소와 사각형 요소를 적용해서 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진 빈 솔루션을 기존에 빔 엘레멘트가 또 있었죠.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빔 엘레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보는 그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반드시 오늘 했던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었을 때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